여러분, 한국 증시는 외국인 영향이 큽니다. 외국인이 한번 한국 주식을 팔면 뭘 해야 될까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율 상승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수입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100달러짜리 원자재를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만 원만 내면 되는데 환율이 지금은 1,500원이죠. 그럼 15만 원을 내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25% 더 비싸진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럼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소비자 상품 가격을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물가 상승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라면값이라든지 과자값, 자동차 가격, 항공권 전부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최근 한국 물가는 유가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네, 헌터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환율이 1,520원을 넘어서 1,530원대에 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달러당 1,100원, 1,200원 이 정도만 되어도 뉴스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500원 기본이죠. 심지어 이 환율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 좋지 않냐?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압력, 가계 부담 증가, 주식시장 변화, 부동산 변화, 기업 실적 변화, 이게 전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환율이 오르는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기업은 왜 웃고 있는지, 우리나라 내수 기업은 왜 힘든지, 한국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은 괜찮은지, 이걸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율이 왜 오르고 있을까요? 환율은 결국에는 달러 가격입니다. 달러 수요가 많으면 환율 상승,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환율 하락.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달러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국 금리입니다. 만약 미국 국채가 5%, 한국 국채가 2.5%라면 돈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원화 약세 압력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환율은 수출은 좋은데 왜 원화가 약해질까요? 이게 최근 현상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수출, AI 메모리 수출 엄청 좋습니다. 무역 수지도 흑자죠. 그런데 환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정부에서도 요즘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환율 1,500원을 만든 주범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거대하죠. 첫 번째로 미국 고금리입니다. 여러분, 돈은 항상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죠. 만약 미국 국채가 5%를 주고 한국 국채가 2%를 준다면 전 세계 자금은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옮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은행 예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안전한데 한쪽은 2%, 한쪽은 5%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예치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두 번째로는 달러 자체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환율은 원화가 약세서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가 강해져도 오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경제는 유럽보다 강했고 중국보다 강했고 일본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래도 미국이다 하면서 달러를 사기 시작을 했죠. 즉 원화가 문제라기보다는 달러가 너무 강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중동 리스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유국입니까? 아니죠. 원유와 LNG, 천연가스 전부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달러로 하죠. 유가가 오르면 한국 기업들은 더 많은 달러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환율이 상승하고 이 구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도 같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죠. 미국 경제는 강한데 중국은 약하네.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보다 달러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증시는 외국인 영향이 큽니다. 외국인이 한번 한국 주식을 팔면 뭘 해야 될까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율 상승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수입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100달러짜리 원자재를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만 원만 내면 되는데 환율이 지금은 1,500원이죠. 그럼 15만 원을 내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25% 더 비싸진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럼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소비자 상품 가격을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물가 상승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라면값이라든지 과자값, 자동차 가격, 항공권 전부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최근 한국 물가는 유가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수출 기업, 이 기업들은 달러를 벌어옵니다. 예를 들어 10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조 원을 벌었는데 환율이 1500원이다 15조 원을 버는 겁니다. 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 매출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이죠. 특히 지금은 AI 메모리 슈퍼 사이클까지 겹쳤습니다. HBM, AI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 수출 증가와 함께 환율 상승, 엄청난 조합으로 이 기업에 찾아왔다 보니 이렇게 더 큰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린 마이크론 330달러대에 추천을 해드렸죠. 그런데 현재 1080달러입니다.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230%에 달하죠. 이런 것들 전부 다 헌터 리치 클럽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헌터 리치 클럽 꼭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환율 상승은 항상 한국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주가는 10% 올랐는데 환율이 15% 올랐다. 그렇다면 달러 기준에서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국 증시의 현재 딜레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 한국은행이 고민을 하게 되죠. 금리를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금리를 올리면 달러 유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물가와 환율 안정 차원에서 긴축 필요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동산과 가계대출, 기업대출 전부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환율 방어냐 아니면 경기 방어냐 이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헌터 리치 클럽에서 꽤 많은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주식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달러 자산이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린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퀀타서비스, MIR 그룹 그리고 아이렌과 오클루 전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달러도 강하죠. 여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가 수익과 함께 환차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1300원대일 때부터 계속해서 추천해드린 이 미국 주식 주가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 가격에서 팔았더라도 환율로 인해 환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전부 다 상승분 나와주었죠. 기본적으로 환차익으로 인해 10에서 15% 먹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분까지 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 자산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금도 달러, 주식도 달러, 채권도 달러, 자산 일부는 반드시 달러 기반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까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맞추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몇 가지를 보고 있죠. 첫 번째, 미국 금리일 거고, 두 번째, 중동 정세, 세 번째는 유가, 네 번째는 한국은행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DXY, 달러 인덱스죠.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 99 초반입니다. 100이 돼야 기본인데 이 달러 인덱스는 과거에 120까지도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환율을 계산을 해야겠죠.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오를수록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여러분,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웃겠지만 수익 기업은 웁니다. 물가는 당연히 오르고 한국은행은 고민을 하고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그리고 투자자는 선택을 하겠죠. 원화 자산만 들고 있을 것인가? 달러 자산도 보유를 할 것인가? 여러분, 부자는 왜 계속 부자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강남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환율이 핵심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환율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을 이해하면 경제가 보일 것이고 경제가 보이면 시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과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 영상 아래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헌터 리치 클럽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